단 3초 만에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보스턴의 평범한 저녁, 세계적인 동물행동학 권위자가 손녀와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줄 없는 핏불이 달려들었죠. 손녀 딸아이가 유모차에서 떨어지려는 그 순간 하얀 그림자 하나가 번개처럼 나타났습니다. 과연 이 신비로운 개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63세 학자가 평생 믿어온 과학적 신념을 뒤흔들 만큼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이 특별한 개는 단순히 위험을 막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측하고 있었거든요. 아이의 심박수가 변하기 3분 전에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한국 진돗개만의 특별한 능력일까요? 국제학회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전 세계가 주목한 이 놀라운 이야기의 끝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 전에 잠깐 한국 진돗개가 정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신다면, 진돗개 최고를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신다면 과학적 근거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지금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프레인이라고 합니다. 63세의 국제동물행동학회 회장을 맡고 있죠. 평생을 동물 연구에 바쳤는데 특히 동물은 예측이 불가능하며 과학으로만 통제 가능하다는 신념을 굳게 지켜왔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손녀 에밀리와 보스턴 시내를 산책하고 있었거든요. 4살 된 이 아이는 제 인생의 새로운 기쁨이었습니다. 딸 소피아가 변호사 일로 바쁠 때면 제가 에밀리를 돌보곤 했죠. 할머니, 저기 강아지야. 에밀리가 유모차에서 손을 뻗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목줄도 없는 핏불이 우리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거든요. 뒤따라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남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겁낼 필요 없어요. 우리 개는 얌전해요. 그 남자 마이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전 알고 있었어요. 30년 넘게 동물행동학을 연구해온 경험으로 말입니다. 취한 주인, 통제되지 않는 대형견, 그리고 어린 아이가 있는 상황. 이 모든 요소가 위험 신호였죠. 에밀리아, 할머니 쪽으로 와. 제가 조용히 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핏불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유모차를 향해 돌진했어요. 그 덩치 큰 몸집이 유모차를 들이받는 순간 에밀리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려 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은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평생 믿어온 과학적 지식도 논문에서 배운 대처법도 모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저 제 손녀가 다칠 수 있다는 공포만이 가슴을 짓눌렀죠. 0.5초 만에 선택해야 했어요. 에밀리 쪽으로 몸을 던져 아이를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뒤로 물러서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을 것인지. 나는 세계적인 동물행동학 권위자인데 내 손녀 하나도 지킬 수 없단 말인가. 그 순간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책상 앞에서는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현실에서는 이렇게 무력할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야 가장자리로 하얀 그림자 하나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너무 빨라서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죠. 에밀리의 울음소리도 들리기 전에 모든 것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제가 평생 믿어온 과학으로 통제 가능한 동물이라는 신념의 첫 번째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시간이 멈춘 듯 했던 순간에서 모든 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얀 그림자가 무엇인지 정확히 볼 수 있었어요. 진돗개였습니다. 새하얀 털을 가진 개가 마치 번개처럼 핏불과 에밀리 사이에 끼어들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개의 행동이었어요. 짖지도 않고 으르렁거리지도 않더군요. 그 하얀 진돗개는 정확히 핏불의 목덜미를 물어 고정시켰습니다. 과도하게 공격하지도 않고 필요한 만큼만 힘을 썼어요. 핏불은 몇 초 만에 꼬리를 말고 도망쳤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30년 넘게 동물행동학을 연구하면서 본 어떤 개와도 달랐거든요. 보통 개들이라면 상황을 정리한 후에도 계속 흥분 상태를 유지하거나 추격을 시도했을 텐데 이 흰색 진돗개는 아니었습니다. 핏불이 사라지자마자 진돗개는 에밀리 옆으로 돌아와 앉았어요. 마치 방패처럼 아이와 저 사이에 자리 잡더군요. 에밀리와 유모차를 중심으로 정확히 1m 반경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런 아시아개가 더 위험해. 마이크가 술에 취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작했고 또 누군가는 경찰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흰색 진돗개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웠어요. 평생 믿어온 동물은 본능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신념과 정반대였거든요.
이게는 계산된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우연일까 아니면 제 학자적 호기심이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어요. 제가 알고 있던 동물 행동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진돗개는 여전히 에밀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경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친근하게 다가오지도 않았어요. 마치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할머니, 저 강아지 예뻐. 에밀리가 진돗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에밀리는 처음부터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걸. 마치 진돗개가 나타날 걸 예상했다는 듯이.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제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진돗개의 눈을 들여다봤는데 거기서 뭔가 다른 걸 봤어요. 단순한 개의 시선이 아니라 마치 내가 여기 있으니 걱정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진돗개는 정확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에밀리를 중심으로 한 원형 보호선을 결코 벗어나지 않으면서 말이죠. 제 오래된 신념의 첫 번째 균열이 더 깊어지고 있었어요. 경찰이 상황을 정리한 후 저는 백구의 주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개가 어디서 온 건지 누구의 개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저기요, 혹시 이 개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대부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 중년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찰스 강 다리 밑에 월터라는 아저씨가 계시는데 그분 개 같아요. 딸 소피아와 함께 에밀리를 유모차에 태우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진돗개는 여전히 우리를 따라왔어요. 마치 자신의 임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이. 다리 밑에는 정말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그는 낡은 군복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진돗개를 보자 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백구야, 어디 갔었니? 월터가 무릎을 꿇고 진돗개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월터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그러자 그가 담담하게 말하더군요. 이 녀석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을 지키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있는 동안에도 그랬어요. 군인이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베트남 참전 용사입니다. 월터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동시에 깊은 피로가 섞여 있었어요. 전쟁 후유증으로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서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때 백구가 다시 에밀리 쪽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월터가 웃었어요. 보세요. 저 아이를 지키는 게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소피아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개가 정말 안전할까요? 저는 30년간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답했어요. 안전해. 하지만 확실히 하려면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그때 결정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백구를 입양하되 학자로서 이 개의 행동을 기록하고 검증하자고. 월터 씨, 제안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백구를 저희가 돌보는 건 어떨까요? 대신 당신께는 치료와 쉼터를 지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월터가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하지만 백구는 제 가족이에요. 가족이시라면 더욱 백구의 행복을 생각해야죠. 제가 설득했습니다. 저는 동물행동학 전문가입니다. 백구를 잘 돌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도 치료받으실 수 있고요. 한참을 고민하던 월터가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에밀리 옆에 앉아 있었어요. 이 녀석이 선택한 것 같네요. 월터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백구야, 잘 지내라. 집에 돌아와서 백구를 처음 들어오게 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구는 소파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대신 유모차가 놓인 자리와 에밀리 방 문턱 사이를 오가며 자신만의 자리를 정했습니다. 고마움은 감정이고 책임은 선택이야. 제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백구는 에밀리 방 문 앞에서 잠들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가 아니라는 걸. 어쩌면 제가 평생 찾던 답이 이 하얀 진돗개에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이 한 품종의 일관된 기준을 지켜온 역사를 생각해봤어요. 진돗개는 1962년 천년 기념물로 지정되어 한국 진돗개 보존 육성법에 의해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충성은 학습이 아니라 세대 누적으로 다져진 기억일지도 몰라. 제가 노트에 적었어요. 콜린이 뭐라고 하든 저는 이 연구를 계속할 작정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무언가 깊은 연결고리가 있다고. 학문적 흥분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학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명확했습니다. 백구의 행동을 과학적으로 기록하고 분석하는 것이죠. 며칠 후 저는 에밀리에게 작은 웨어러블 센서를 부착했어요. 할머니, 이건 뭐야? 에밀리가 손목에 작은 기기를 만지며 물었습니다.
너의 심장이 뛰는 걸 재는 거야. 아프지 않아. 광학 센서를 이용한 심박 측정 기술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했어요. 집안 곳곳에는 저소음 카메라와 동작 센서도 설치했습니다. 체온과 움직임까지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동물행동학 연구에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생명이거든요. 일주일간의 기록을 분석하던 날, 저는 믿을 수 없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럴 수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에밀리의 심박수가 변하기 2-3분 전에 백구가 먼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불안해하기 전에 백구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동료 학자인 콜린 브라운에게 데이터를 보여줬더니 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엘리자베스, 이건 애닐의 환상이야. 단일 사례로 뭘 증명할 수 있겠어?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케이스 스터디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어. 추가 실험을 설계해 볼 거야. 그날 밤 더 자세한 분석을 했습니다. 타임스탬프를 맞춘 그래프를 오버레이해 보니 놀라운 곡선이 나타났어요. 백구의 시선 이동과 자세 전환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로부터 2분 후 에밀리가 미세하게 안절부절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0초 후 심박수가 급등했습니다. 우연이라고 부정하기엔 너무 반복적이야. 제가 혼잣말했어요. 이 패턴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지속됐습니다. 백구는 마치 에밀리의 감정 상태를 미리 예측하는 것 같았어요. 진돗개는 용맹하고 충성심이 강한 견종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충성심을 넘어선 뭔가였어요. 혹시 이게 한국 진돗개만의 특성일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한국이 한 품종의 일관된 기준을 지켜온 역사를 생각해봤어요. 천연 기념물로 지정해서 법적 보호까지 받는 나라는 드물거든요. 콜린이 뭐라고 하든 저는 이 연구를 계속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래프 속 반복되는 곡선이 제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무언가 깊은 연결고리가 있다고. 내가 틀렸다면 어쩌지? 하지만 만약 세상이 몰랐던 걸 발견했다면 학문적 흥분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30년 연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더군요.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건 명확했어요. 백구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 제가 시카고 출장을 간 그날 밤이었습니다. 소피아는 법원 야근으로 집에 없었고 베이비시터 메건이 에밀리를 돌보고 있었어요. 새벽 2시경 메건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수님, 큰일 났어요.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백구가. 진정해요, 메건. 천천히 말해봐요. 전화 너머로 메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이 반쯤 열린 틈으로 침입자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구의 행동이 놀라웠다고 하더군요. 평상시라면 개들은 침입자를 보면 크게 짖잖아요. 하지만 백구는 달랐습니다. 소리 하나 내지 않고 그림자처럼 침입자 뒤를 따랐어요. 침입자가 거실에서 물건을 뒤지고 있을 때 백구는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침입자의 다리를 물어 넘어뜨렸죠. 침입자가 비명을 질렀지만 백구는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았어요. 대신 바로 에밀리 방 앞으로 돌아가서 앉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이 말이에요. 메건이 911에 신고했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침입자가 바닥에 쓰러진 채 발목을 부여잡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백구는 어떻게 됐나요? 제가 물었어요. 지금도 에밀리 방문 앞에 앉아 있어요. 경찰들이 와도 꼼짝하지 않고 그런데 하품하면서 졸고 있어요. 다음 날 급히 보스턴으로 돌아와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경찰 바디캠에 찍힌 영상을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백구는 침입자를 제압한 후 곧바로 에밀리 방문 앞으로 돌아와 앉는 모습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말하더군요. 만약 이 개가 없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그날 저녁 지역 뉴스에서 이 사건을 다뤘어요. 제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보스턴을 지킨 한국의 개.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백구에게는 짖지 않는 경호라는 철학이 있다는 걸. 소리로 공포를 키우지 않고 상황을 조용히 정리하는 능력 말이에요. 메건이 제게 말했어요. 교수님, 정말 신기해요. 에밀리는 그 소동도 모르고 푹 잤거든요. 이건 단순한 경비견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백구는 위험을 제거하되 보호하는 대상에게는 전혀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어요. 이건 훈련의 산물이 아니라 정체성이구나. 제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침입 사건 이후 이웃들이 백구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존경과 경외가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여전히 에밀리 곁에만 있으려 했어요.
드디어 국제동물행동학회 연례 학술 대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 강연장에 섰어요. 제목은 보호본능 기반 생존 행동 진돗개의 사전 반응성이었습니다. 케이스 스터디였지만 정량정성 데이터를 모두 준비했어요. 백구와 에밀리의 이야기, 그리고 일주일간 수집한 데이터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심박수 변화 2~3분 전에 개가 먼저 반응하는 그래프를 보여줬을 때 청중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발표가 끝나자 콜린 브라운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엘리자베스, 이건 명백한 확증 편향입니다. 통계적 유의성도 없고 대조군도 부족해요. 청중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콜린, 당신 말이 맞아요. 하지만 반복되는 우연은 가설을 세우게 합니다.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여기저기서 비슷한 경험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레브라도, 골든 리트리버, 셰퍼드를 키우는 학자들이 모두 비슷한 사례를 경험했다고 하더군요. 콜린이 당황한 표정을 짓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온 참관인이 일어나서 말했어요. 한국문화재청에서 진돗개 관련 자료를 제공할 의사가 있습니다. 진돗개 보호단체도 데이터 공개를 검토하고 있어요.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런 국가적 지원은 전례가 없었거든요. 가치를 증명하려면 문을 연다는 한국의 접근법이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권위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시험대에 올리는 것입니다. 의심을 초대하는 학자가 되겠습니다. 그 순간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결론 때문이 아니라 제 태도에 보내는 박수였어요. 콜린도 결국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죠. 엘리자베스, 함께 연구하고 싶습니다. 가설을 함께 부수거나 함께 세워보죠. 학회가 끝난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진돗개의 특별함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논쟁은 시작이자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 학자들이 함께 답을 찾을 거라고요. 그날 밤 호텔에서 딸 소피아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의 성과를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소피아가 축하해줬고 백구도 안부를 묻더군요. 멀리 있어도 우리 가족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백구 덕분에 학문적 자존심과 열린 마음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때로는 확신을 내려놓고 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큰 발견으로 이어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데이터를 여는 한국, 검증에 도전하는 학자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백구. 우연이 아닌 필연적 만남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학회 성공 후 저는 한국 진도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백구의 뿌리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다른 세계에 온 느낌이었어요. 섬 전체가 개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진돗개 사업소 김 소장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60대의 온화한 분이었는데 평생을 진돗개 보호에 바친 전문가였죠. 교수님 환영합니다. 저희도 교수님 논문을 관심 깊게 봤어요. 김 소장과 함께 사육장을 둘러보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백구와 비슷한 개들이 수백 마리나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제각각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김 소장이 한 무리를 가리켰어요. 이 녀석들은 3대째 같은 혈통입니다. 할머니개, 엄마개, 새끼개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보호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새끼 개들도 어미를 따라 사람 주변을 조용히 맴돌며 경계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기억의 유전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진돗개는 유전자인 동시에 기억의 동물입니다. 김 소장의 설명이 인상 깊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 깊숙이 묻어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조카 마이클과 함께 방문했던 태국에서였어요. 길거리에 개들이 갑자기 달려들어 마이클이 크게 다쳤던 일. 그때의 트라우마가 저를 아시아계 전체에 대한 편견으로 이끌었던 거죠. 김 소장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아시아계들을 불신했습니다. 과거의 사고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김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건 시스템 부재의 사고였지, 문화 전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수님이 이제 그걸 깨달으신 것 같은데요. 그날 오후 진도의 한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정말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사람과 개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진돗개와 함께 뛰어놀고 어른들은 개들을 가족처럼 돌봤어요. 그리고 개들은 마을 전체를 자신의 영역으로 여기며 조용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과시보다 책임이 우선입니다. 한 할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개들도 그걸 알아요. 산길을 오르던 중에 감동적인 순간을 만났습니다. 나이든 진돗개 한 마리가 백구를 보더니 눈빛으로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백구가 그 노견을 향해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마치 안녕하세요, 선배님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잠시 뒤 백구가 뒤돌아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 땅에서 자신의 뿌리를 확인한 후 다시 저와 에밀리에게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너 있는 곳이 나의 집이구나. 제가 백구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배움은 사과에서 시작된다는 걸. 제가 무지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한국의 철학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죠. 진도에서 보낸 3일은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기술이 철학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 민족이 한 품종에 쏟은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됐어요. 진도에서 돌아온 후 저희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백구는 더 이상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가족의 중심이 되어 있었어요. 보스턴시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백구 사례를 어린이 안전책임 교육 자료에 반영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교수님, 정말 좋은 사례입니다. 아이들이 동물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청 담당자의 제안이 흥미로웠어요. 백구의 이야기가 교육 현장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몇 주 후에는 더 감동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월터가 치료를 마치고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에서 주관하는 매달 수여식에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수여식 당일 월터가 정장을 차려입고 나타났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몰라보게 건강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백구 덕분에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월터 씨야말로 백구를 잘 키워주셨잖아요. 그때 에밀리가 달려와서 월터에게 안겼습니다. 그리고는 첫 한국어를 선보였어요. 백구. 에밀리의 발음이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어로 부르는 백구의 이름이 이렇게 예쁠 줄 몰랐어요. 한편 콜린 브라운과의 공동 연구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경쟁자였던 그가 이제는 가장 든든한 동료가 되어 있었어요. 엘리자베스, 데이터를 보니 정말 놀랍네요. 우리가 함께 새로운 이론을 세워보죠. 콜린의 변화가 인상 깊었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을 택한 거죠. 연구 결과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K-수호견 모델이라는 새로운 표준이 제안되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의 철학, 제도, 데이터 개방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백구 하나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TED 강연 기회가 왔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백구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무대였어요. TED 무대에 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수천 명의 청중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백구와의 첫 만남부터 진도 방문까지 모든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백구는 개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철학이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아이들 곁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백구의 뒷모습이 비쳤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든든한 그 모습에 청중들이 깊은 감동을 받는 게 느껴졌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박수가 터져나왔을 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에밀리는 백구 옆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소피아는 법무 일을 하면서도 가끔 백구를 쓰다듬어 주고 있었어요. 그 평범한 일상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학자의 자존심과 조부모의 사랑이 한 곳으로 모인 순간이었죠. 할머니, 백구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 에밀리가 물었어요. 그래, 우리가 백구를 지키고 백구가 우리를 지키는 거야. 제가 답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에밀리 곁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한국의 천연 기념물 진돗개가 전 세계에 보여준 놀라운 보호 본능과 충성심, 그리고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인 한 학자의 용기.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반려동물들과 함께하는 일상이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백구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무대였어요. 백구와 엘리자베스 교수의 감동적인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의 천연 기념물 진돗개가 전 세계에 보여준 놀라운 보호 본능과 충성심, 그리고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인 한 학자의 용기.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반려동물들과 함께하는 일상이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